이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은 대부분이 많이들 보셔서 그런지 대부분 다 잘 작성해 주셨어요. 다만 이 공급망 공격에 대한 보안 위협은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로 트러스트라든가 공급망 공격 중에서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나왔어요. 122에도 나왔고 131에도 나왔고 갈리에서 나왔고. 근데 이제 공급망 공격 자체에 대해서는 실제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못 찾았습니다. 좀 찾으면 또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우선 근데 공급망 공격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되어졌고 이런 문제를 계속 이슈 제기하고 있고 최근에 특히나 더 이제 비대면 환경에서 더 많이 얘기가 되어졌지만 이거에 대한 문제는 아직 출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망 공격에는 가장 흔한 거는 서드파티의 이제 업데이트죠. 소프트웨어 관점에 업데이트를 해서 내부 서버에 침투하는, 그래서 내부 공급망들의 체인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공격이라든지, 또는 워터링홀은 좀 메일로 좀 그 내부 사용자한테 링크를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부 사용자, 실제 이제 업체 내부 사용자, 어떤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의 워터링 공격을 기반해서 서버에 침투하는, 또는 하드웨어 관점에서, 회로 관점에서 회로 내부에다 서킷 블록을 일부러 좀 집어넣는 형태로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좀 소프트웨어적인 또는 하드웨어적인 공급망 공격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내부 기밀 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리고 내부 기밀 유출되면 이제 다양한 영향이 있겠지만 경제 우위 하락이라든지, 랜섬웨어 대가 요구하면 뭐 진행 사업이 중단된다든지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공격 탐지 및 조치가 난해한 게 이제 공급망 체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굉장히 대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 파급도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나왔던 게 S보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저번에 이제 S보험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H보험까지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보험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한 S보험, 하드웨어 보험까지 좀 써주셔서 공급망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또 뭐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뭐 국가 공조도 이제 충분히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공급망 공유, 글로벌한 공급망 체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도 필요하다라고 공격 대응 방안에 같이 넣습니다. 네. 지금 이 도입부를 좀 이렇게 좀 작성한 이유는 굉장히 단단히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 침투, 워터링홀 공격, 하드웨어 트로이 공격, 또는 기밀 유출, 랜섬웨어 발생, 위협 파급도 확대. 굉장히 단단히 작성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이제 3개, 4개가 아니라 단 2개를 쓰더라도 조금 의미되어진 내용이 들어가면 확실한 다른 사람과의 차별된 답안이 좀 도출될 수 있거든요. 혹시나 자세히 아는 것들, 아니 또 의미를 주실 수 있다면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공격의 개념을 일부러 넣었어요.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해당하는지 말씀드려야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공급망 공격 개념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악성 코드를 숨기는 것 또는 변조하거나 이런 공격 행위를 공급망 공격이라 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공급망 공격의 위협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단순하게 공급망 공격의 개념만 작성하고 공급망 공격의 유형을 작성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줄어드냐면 공급망이라는 느낌이 줄어들어요. 공급망이라는 거는 체이닝이잖아요. 어떤 업체들과는 체이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같이 좀 보이면 더 공급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그림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로 머티리얼부터 서플라이어, 매니팩처러,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해서 고객까지 가는 그 사이사이에 모두 다 이제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는 게 공급망 공격의 주요 위협점이다라고 먼저 좀 그림을 일부러 좀 나타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주로 유형은 이제 하드웨어 관점이나 소프트웨어 관점이나 접근 제어, 사용 공격, 이런 다양한 공격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하드웨어 트로이 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가정 중에 일부러 마이크로칩이 포함된 이런 서킷 블록 같은 거를 좀 이용한다든가, 또는 저희들 예전부터 있었던 부채널 공격, 하드웨어에 대한 부채널 공격이라든가, 또는 FPGA 자체에 회로 수정화, FPGA가 이제 회로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이걸 좀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건 이 위변조 패치 파일이죠. 위변조 패치 파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접근 제어하면 이제 인증서 탈취라는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를 활용하는 공격들이, 다양한 공격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 유형들은 지속적으로 공격화되고 조도화되고 그런 관점도 있고, 또 하나 이런 공급망 공격이 랜섬웨어랑 연결되지만
기존에 이제 랜섬웨어 자체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사용자한테 단순하게 파일 암호화해서 돈 대가를 요구했지만 최근에 비대면 환경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제조업체를 이제 침투하게 되면서 기업 단위의 이제 공격 행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망 공격이 등장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금액 단위가 이제 달라지니까 그런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아시다시피 비대면 환경 되고 또 IoT도 발생되고 또 오픈소스도 많이 많아지고 하면서 취약점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위협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협점 대응에 대한 방안으로 지금 제로 트러스터를 넣었어요. 네.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제 답안 의도는. 네. 그런 의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 보안 모델은 대부분 이제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잘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개념 관점에서는 저는 무신뢰라는 단어라든지 최소 권한 부여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같이 좀 들어와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 모델은 대부분 다 잘 작성해 주신 게 이제 데이터 영역이랑 제어 영역 나누고 정책 엔진과 정책 관리자, 그다음에 정책 시행 시점, 지점 이런 부분들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작성해 주신 분이 꽤 많으셨어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배치 모델이 있는데 이 에이전트와 게이트웨이 즉 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망 공격할 때 이제 외부의 IoT 요소하고 내부의 자원들, 리소스라고 하는 그 자원들 간의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무신뢰를 기반으로 각각 해야 되는데 그때 IoT 단위의 그 개별에 대한 에이전트를 깔고 그 다음에 각각 내부 자원에서는 게이트웨이를 연결한다. 라는 관점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보안 모델, 배치 모델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리소스 같은 경우는 당장이 많은 리소스마다 다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단위로 하겠다. 그다음에 포탈은 이거는 에이전트도 안 깔고 동일 포탈에서 에이전트가 아니라 IoT하고 내부 리소스하고 다 컨트롤 하겠다. 그다음에 기기 응용 샌드박스는 IoT 자체의 샌드박스 형태로 구성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좀 생각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숙도 모델은 대부분 잘 작성해 있는데 기존 향상 최적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 대부분 우리 흔히 성숙도 해서 대부분 잘 연결해서 쓰셨지만 얘는 특이하게 제일 처음에 있는 수준이 미적용 수준이에요. 다들 약간 그 초기에 도입된 약간 이 형태로 말씀하셨는데 얘는 미적용 수준이에요. 그렇게 좀 요거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하고 향상하고 최적화 이렇게 수준이 성숙도 모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